정강정책 관련 기자회견이시잖아요. 네. 오늘 첫 기자회견인 거죠. 네. 앞으로 몇 가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오늘은 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까? 오늘은 첫 번째 이게 정강정책이라는 거예요. 당의 헌법에 해당한 정강이 있고요. 네. 여기 가면 이제 막 일반적인 정당들은 뭐 우리가 5.18과 4.19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런 거 있고, 네. 근데 저희는 그건 싹 뺄 거고 정강에서요. 미래 얘기만 많이 할 거고, 미래. 예, 과거 얘기 많이 할 거고. 예. 정책이 이제 가보면 기본 정책 1번부터 10번까지 보통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의 1번이 기본소득인데 아무도 모르는 네. 그런 상황인 것처럼 저희는 1번에 지금 그래서 기본소득 민주당일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이에요. 김종인 어르신이 박아놓고 갔어요. 아,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도 몰라요. 고칠 네.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뭔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본 정책에 저희는 첫 번째로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가치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네. 가치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것이고 그 첫 번째로 제가 내려고 하는 거는 네. 공영방송 지배구조죠. 공영방송 지배구조요? 네.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라는 거는 방송법도 저기 그렇죠. 이제 사장 선임에 있어가지고 네. 백가쟁명식으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네. 예를 들어 여당과 야당의 이사 추천 비율, 그다음에 뭐 특별 다수제를 해가지고 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사장이 네. 선임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저는 되게 안타까웠던 것이 정치권이 본인들이 그 KBS 사장 선임에 대해 가지고 네. 이사를 그렇게 많이 넣어놓고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안으로 나온 걸 보면은 뭐 16개 언론 관련 단체들을 추천받아 가지고 네. 시민 단체들이 가가지고 KBS 사장 선임에 참여하는 구조도 이제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솔직히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민 단체라고 하는 곳들이 뭐 공정하게 활동하는 분도 있지만은 당연히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그걸 선정하는 것은 또 여당 야당 추천만큼의 논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약간 틀을 바꿔가지고 공영방송 저는 뭐 공영방송을 정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KBS와 MBC와 네. EBS 정도를 공영방송으로 봅니다. 네. 그곳들에 대해서는 사장 선임 시에 네. 그 각 그 공사나 회사 내에 네. 전 구성원들의 투표를 통해 가지고 임명동의제를 하다고 제가 제안합니다. 오늘 전 구성원들이 다 직선제로 직선제는 후보를 1번, 2번 기호 1번만 네. 놓고 하는 거고 네. 이거는 사장 선임을 누군가가 하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전 사원이 여기 대해서 우린 동의한다 반대한다. 이게 사실 SBS가 옛날에 임명동의제. SBS가 사당에 대해 임명동의제를 했거든요. SBS가 지배구조상 이제 모기업과의 좀 분쟁이 있고 있을 때 노조가 단체 협약으로서 이걸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법제화를 해서 공영방송에다 이걸 해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임명권, 선임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장 임명권. 저는 그 선임권은 사실 네. 지금 특별다수제도 그렇고 지금 결국에는 여당이 많은 그 추천권을 가져가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여당이 행사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비토권을 확실하게 그 방송 노동자들이 가져가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어차피 그 다수 이사가 아니면 다수 추천권자가 그 여당인 상황 속에서는 네. 임명권 자체는 선임권 자체는 어쨌든 여당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당이. 네, 다만 여기에 대한 명시적인 비토권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이번에 또 아주 뭐 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 같지만은 네. 방송 경력이 없는 사람이 사장에 선임되는 거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가진 사람에게 네. 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법안. 방송 경력 10년 이상. 그렇죠. 방송 경력 10년. 예. 언론인 경력이 아니라 예. 방송 경력 10년 이상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항상 그 보도나 시사 쪽 보도 쪽 기자나 아니면 시사 쪽 PD나 이런 사람들이 사장을 하는 구조가 많았었는데 네. 저는 뭐 그 외에 다른 구성원들도 사실 방송 내에 존재하고 이분들 의사도 존중돼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임명 동의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했고 실제로 KBS는 이미 그 보도국장에 대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단체 이게. 협약을 통해 가지고 보도 기자들이 이제 뽑는 네. 그런 임명 동의제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저는 회사 전체에 대해서는 좀 더 확장된 형태의 임명 동의제가 시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사실 KBS는 이미 박민 사장이 선임됐지만은 네. 곧 다가오는 것이 MBC 문제가 또 이제 네. 1년 내로 다가올 겁니다. 네.
공영방송의 범주에 MBC를 좀 포함시키기 때문에 거기서도 임명동의제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방문진을 통해서 어차피 지배하는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임명동의제는 많은 언론사들이 예, 하고 있어요. 예. 편집국장, 뭐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는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서 부결돼가지고 또 새로 해야 되고 그래서 뭐 공석이 예. 좀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긴 한데,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제 방송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전문가들을 예. 모시고 어떤 방향이 좋은지에 예. 대해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나왔던 보수 정당 혹은 보수 진영에서 주장했던 것에 비해서는 좀 한 발 진전된 아이디어다. 이렇게 제가 볼수 있을 그래서 것 사실 같네요. 이거를 각계 관계자들 그러니까 제가 언론노조 측과도 이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그리고 또 KBS에 보면은 본부노조가 아닌 KBS 본부노조가 아니라 또 예. 원래 KBS 노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예. 그쪽과도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눠봤고 또 민영방송사에 대한 얘기를 또 같이 하는데 민영방송사 관계자들도 만나봤고 네.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방송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은 네. 절대 방송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그런 점에는 그 관계자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다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언론사들이 특히 방송사들이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특히 언론노조 등이 이제 세게 비판했던 것은 이제 권력에서 내리꽂은 사람이 이른바 이제 땡유뉴스, 땡전뉴스를 하고 지금 뭐 KBS 상황을 보면 네. 알겠지만 이게 시청자들의 니즈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네. 있고 오히려 역행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이게 굳이 박민 사장만의 문제냐 꼭 네. 그렇지는만은 않다. 내부 구성원들 가운데 박민 사장보다 더 세게 편향적인 사람들이 많다. 이제 이런 비판도 근데 있는데 이런 얘기지만 박민 사장은 사실 KBS 양대 노조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뭐 그런 것도 상황이기도 하죠. 이게 특이합니다. 이런 안에 대해서 언론노조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어쨌든 저희가 보수정당 아까 말씀하신 보수정당의 뿌리를 두고 이제 창당을 네. 하지만은 지금까지는 사실 노조와의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노조 인정을 안 했죠. 그러니까 그 노동자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은 네. 결국에는 그 보도 공정성이나 아니면은 이런 지배 체제에 대해 가지고 파업권이 인정되느냐 네. 이런 것부터 논란이 많은데 저는 당연히 인정된다고 하는 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솔직히 언론인에게 그 본인이 소속된 회사의 논조나 아니면 그런 데스킹 방식에 대한 것 외에 어떤 더 중요한 근무 조건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 당연히 가능하다 보고 저는 우선 그래서 개혁신당은 네. 어떤 형태의 정책을 다루더라도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비용을 늘리겠다. 노동자. 네. 네. 그러니까 사용자나 아니면 고용주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만 했던 게 보수 정당의 입장이었다면은 네. 아까 말했듯이 KBS의 양대 노조와도 얘기하고 네. 상급 단체인 언론노조하고도 이야기하고 하는 네. 것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그 안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 안에 보면은 언론노조가 동의하지 못하거나 언론노조 생각과 다른 얘기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것 관계없이 저는 대화를 하면서 사실 이것 내용을 한 두세 번 수정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보면 수신료 관련한 내용도 제가 오늘 얘기할 텐데 예, 수신료 문제가 지금 핵심 쟁점이죠. 저는 수신료는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옳다 봅니다. 폐지가 옳다. 근데 그게 수신료 폐지한다는 것이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 되게 안 좋은 선례들이 쌓인 게 네. 수신료를 무기 삼아 가지고 각각 집권당이 지배체제를 장악하려고 계속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웃긴 상황이냐면요. 네.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여당이 오히려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하다가 네. 지금 이제 김희철 사장 물러나고 박민수 사장 들어오고 나니까 또 이걸 세금으로 지원할까 생각하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또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여당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이건 이율배반적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수신료라는 중요한 아이템을 지배체제 장악하는 데 썼다는 걸 자인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아마 이거를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죠. 네. 예, 예. KBS와 EBS의 이 수신료를 차라리 조세 지원 형태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세 지원이요? 네. 지금 조세 지원은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그런데 이미 이게 2,500원씩 네. 이거는 굉장히 간접세 형태로 지금 이제 인두세가 지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준조세 형식이 있다. 준조세 형식이고 예. 사람마다 집이 아무리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간에 어쨌든 수십년 2,500원씩 걷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이게 항상 논란되는 게 네. 헬스장에 러닝머신이 50개 있으면 50개의 어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방식이 좀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그리고 지금 보면은 원래 수수료가 한전이 한 6.3%가 떼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분리징수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한 지금 6천억 정도 이제 원래 걷고 있는데 네. 수신료를 이거 수수료가 몇백억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효율적인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형평의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조세 지원을 어떤 형태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예산을 잡아야죠, 이거는. 예산을 네. 어떻게 어느 정도로 어떻게 잡죠? 한국방송공사에서 필요한 어떤 액수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예. 지원 액수를 철저히 이제 이 안에 한국방송공사가 하는 일들 중에 보면은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콘텐츠를 매입하는 금액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예산을 책정해서 잡아야죠, 그거는. 근데 대표님 그 수신료를 걷는 거나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거나 네. 약간 조삼모사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조삼모사일 수 있겠지만은 네. 저는 오히려 수신료 방식으로 아까 말했듯이 네, 이걸 네. 끊었다 풀어줬다 하면서 네. 제약하는 것보다는 적정 금액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훨씬 방송 독립성에는 도움이 된다. 예.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서유럽의 국가들 중에서 일부 수신료를 징수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조세 지원을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저는 BBC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신료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영방송에 이제 가치 있는 활동인 것 같아요. 근데 과연 KBS가 지금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냐에 대해서는 진짜 논쟁과 논란이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되는 게요. 네. 조세 지원을 하면 좋아지는 게 뭐냐면 조세 지원은 회계 보고를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네. 국회의원들이 네. 그 과방위에서 회계 자료를 요청해도 안 내놓죠. 이런저런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예. KBS 기자들이 의원실을 방문합니다. 아, 의원님 꼭 이러셔야겠습니까? 네, 뭐 그런 예. 것도 있죠. 그거는 보복 보도의 가능성 같은 걸 암시하는 네. 거기 때문에 방통위 출입 기자 가운데 기사 안 쓰는 기자들이 있어요. 네. 방송국은.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래서 조세 지원에 대해 가지고는 네. 굉장히 우리가 방식을 세밀하게 따져봐야겠지만은 네. 컨텐츠를 제작하는 비용 중에 상당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래서 예로 든 게 뭐냐면은 제가 사실 대선 공약으로 만들었던 게 사극 지원, 사극 제작 의무화라든지 네, 네. 이런 걸 했었는데 이게 보면요 사극을 계속 안 찍을 수밖에 없는 게 PPL이 안 되니까 그래요. 고려 거란 전쟁에 무슨 PPL을 넣겠어요? 무슨 스테이크 집을 넣겠어요? 예. 뭘 넣겠어요? 예. 그래서 역사물 중에서 TVN 같은 상업방송국에서 하는 거 보면은 미스터 션샤인 이런 거 보면은 파리바게뜨가 후원한답시고 그 프랑스 제빵소 이런 거 불란서 제빵소 이런 거 이런 거 나오거든요. 나오죠. 예. 근데 그거를 뭐 그 가면 빙수 같은 거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갑자기 고려고란전장에서 걔네들이 빙수 먹는 걸 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고민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이런 지원이 필요하죠. 그리고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가 뭐 사실은 이제 품질 좋은 다큐멘터리 같은 걸 사실은 공영방송에서 많이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는 그게 이제 제가 여기 오늘 기자회견문에 인용도 했는데 네. 2017년도에 이제 EBS의 다큐 프라임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 제작하시는 PD들이 이제 독립 PD들이죠. 남아공에 이제 출장 가셨는데 네. 원래대로라면 인력이 한 대여섯 명 가가지고 이렇게 막 어떤 분은 카메라 잡고 어떤 분은 운전하고 해야 되는 건데 EBS에서 충분한 예산을 주지도 않고 오히려 백으로 돈을 받아가고 이러다 하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운전도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현지 뭐 가이드나 이런 거 없이 가다가 정면 충돌해서 돌아가셨어요 차가. 아이고야. 근데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예. 사실 저희가 수신료나 아니면은 이런 그 공영방송에 지원을 아껴가지고 네. 정말 그 독립 PD들 같은 분들이 희생되는 거라 그러면은 저는 되게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EBS에서 하는 프로그램 독립 PD들과 같이 어디 해외 촬영도 가보고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진짜 위험해요. 예. 제작비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심각하죠. 방송국마다 네. 비정규직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방송은 작가들이 다 만든다. 그러니까 아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 한다. 아니 제가 봐도 정말 어려운 게 제대로 제가 된 제작비 지원이 안 돼요. 진중권 교수랑 제가 베트남에 네. 가서 뭐 이렇게 한 살포를 찍었거든요. 네. 그 원래 우리 카메라 뒤로 가면서 찍는 게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면 뒤에서 누가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저희 같이 간 독립 PD님 두 분은 네. 산을 뒤로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잡아주고 이런 것도 없이. 그런 거 많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인지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실제로 그 남아공에서 두 분 희생되시고 이런 게 사실 부끄러운 거거든요. 우리가 BBC나 아니면 NHK의 고품질 무슨 뭐 교양 프로, 시사 프로 이런 걸 얘기하지만은 BBC는 그래 수신료가 20만 원씩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국엔 상업적으로 만들 수 없는 방송들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실한 논의가 필요하다 보는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방송국에 너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는 되게 웃긴 뭐냐면은 힘들게 노동하는 이 작가들이나 프리랜서 PD들이나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이런 문제도 사실 노동의 문제로 해결해야 우리나라에 됩니다. 그리고 공영 또는 이 국영방송국 체제도 바뀌어야 된다 보는 게 네. KTV가 한국정책방송원인데 네. 문광부 산하거든요. 네. 여기는 그냥 300억 정도씩 조세 줘가지고 만들어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 아무도 안 보는 방송이에요. KTV 국정방송에 300억을 따로 투자하면서 글쎄요 저는 교육방송사나 아니면은 한국방송사에다가 투입하는 비용을 조세 지원하지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연합뉴스 TV도 공적 지원이 있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꼭 뭐라 해야 될까요? KBS가 이제 네. 악순환인 거예요. 뭐냐면은 돈을 자꾸 깎아주니까 네. 교양이나 시사나 제작 프로를 만들지 못하고 네. 그러면은 돈을 아끼기 위해 가지고 낮 시간대 종편이랑 뭐 4시 시사 이런 걸 경쟁하고 네. 가가지고 종편에서 보던 정치평은 똑같이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저는 KBS에서 만약에 시사에서 좀 다른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프리미엄성을 가져가서 옛날에 9시 뉴스가 진짜 다들 둘러앉아서 보는 방송이었던 맞아요. 것처럼 예. 프리미엄성을 가져가가지고 한 4시쯤 되는 시사대담은 정말 뭐 전직 장관이나 아니면 아무리 사람들이 졸려서 안 본다 그러더라도 뭐 예를 들어 김종인 위원장이나 윤여준 장관 예? 아니면은 뭐 그런 유인태 수석 같은 분들 정말 말씀은 느릿느릿 하시더라도 저도 듣고 싶을 것 같은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얘기한다든지 그 4시에 다 해가지고 평론가들 모여가지고 아니 이제 그런 분들도 나오세요. 이제 그분들이 잘 안 나오시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막 종편식으로 정쟁을 유발하면서 서로 싸움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가치가 있는 담론을 놓고 토론하는 문화. 독일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공영방송이 좀 필요하다.